자, 오늘 기술독립군 145차 웨비나입니다. 오늘 이 글로벌의 화두가 되어 있는 챗 GPT 시대에 특허 경영과 특허 자산 STO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스턴에 계시는 이근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우리 정부총 회장님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지금 한 금요일 밤인데 이제 한국 이제 토요일 날 오전이라서 오전에 되게 이제 저도 보면 이제 운동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침 시간에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웨비나 의뢰를 받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웨비나나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뭘 할까 그러다가 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특허에, 그러니까 여기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초대한 이희훈 대표님 빼고는 특허 쪽에 이렇게 특별하게 그거를 비즈니스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아마 제가 특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많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워낙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맨날 뭐 우리 정구청 회장님하고는 물빛 나라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 얘기 맨날 하고 NFT 뭐 블록체인, 웹3 뭐 기술 개발, 사업 개발 그다음에 뭐 최근에 STO 펀드레이징 제가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특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어 제가 이런 것도 하나라는 최근에 이제 제가 특허에 대해서 좀 많이 다시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특허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특허를 또 활동을 또 하서 이제 한국에 가서 세미나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것도 하세요? 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저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좀 그 설명을 좀 제 백그라운드 좀 드리고 왜 제가 이런 일들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이제 그 특허라는 거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중요한 자산은 항상 경영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재 경영, 기술 경영,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등등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자산들, 리소스를 이제 우리가 경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특허인데 우리가 특허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특허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 특허를 전문으로 한 세계에도 있지만 또 특허를 전문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특허가 항상 주위에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경영이나 사업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안점을 둬서 한번 오늘 제가 이게 내용은 많이 그 준비를 했지만은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거는 뭐 여기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항상 나와요. 항상 뭐 미국에서도 뭐 그 주요 뭐그 경제적인 경제 잡지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주식이나 이런 데 관련된 기업에 대한 얘기 나오면 항상 이 intangible asset, 무형 자산이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난리지 경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이러한 무형 자산이 굉장히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최근에 통계를 낸 거에 2022년 낸 거에 보면 그 S&P 500 미국의 그 주요한 그러한 그 기업의 그 90%가 무형 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특허 자산이 30%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사실 특허가 기업에서 이 기업 자산, 중요한 기업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허라는 거를 어떤 기업의 중요한 그 비즈니스 활용 자산으로서 이렇게 활용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특이한 게 특허라는 게 언제 이게 딱 기업에 이게 중요한 자산이었나라고 나타나면 기업이 청산할 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이게 기업의 진짜 비즈니스로 가치가 굉장히 있는 거라고 인식을 못하고 숨어 있다가 기업이 청산될 때 이게 기업에 있는 이 우리가 숨어 있었던 90%의 무형 자산이 특허가 탁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건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었던 거고, 그 주요한 그 기업이 망했을 경우, 우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회사 중에 굉장히 캐나다의 굉장히 큰 통신회사가
이 뱅크럽을 했는데 그 예전에 이제 미국에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2008년, 9년 정도에. 그때 이제 이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는데 이 노텔이라는 회사가 망했어요. 근데 이 노텔이라는 회사가 망했는데 이 자산을 처분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자산 청산 가치가 어디에 있었냐면 특허에 있었어요. 특허 갖고 4.5 빌리언이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지금 가치로 하면 5조 정도 되거든요. 이게 청산이 전부 특허 가치였어요. 모토로라도 굉장히 예전에 유명했잖아요. 무선 옛날에 모토로라 휴대폰이 가장 최고였던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 모토로라도 이제 모토로라가 이제 두 개로 쪼개지면서 모토로라 일반 IT 솔루션 분야는 따로 떨어져 나가고 모토로라 이 휴대폰 분야만 따로 매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매각이 됐는데 여기에 청산 가치의 이 거의 90%, 한 10 빌리언 정도, 한 10조 정도 되는 거가 다 특허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LG전자 같은 경우 제가 이제 LG전자의 이 특허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많은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휴대폰 사업 접었잖아요. 근데 그 휴대폰 사업을 접으면서 남은 휴대폰 관련된 특허들이 실질적으로 LG가 휴대폰 팔 때는 매번 수익이 마이너스였는데 이 특허만 갖고 라이센싱 해가지고 이 거의 1조에 해당하는 특허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기업이 메인 비즈니스가 망하니까 특허가 이렇게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미국의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기업들도 이 특허 가치가 언제 이게 발휘하냐면 M&A 할 때. M&A 그 기업 가치를 해서 이제 M&A 딜을 할 적에 특허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최근에 이제 도시바도 망했거든요. 근데 도시바도 지금 보면 청산 가치의 대부분이 특허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도 이제 딜레마였던 거죠. 왜냐면은 특허라는 것이 이제 뭐 교과서적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바에는 특허라는 것이 굉장히 이 자산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라는 거는 뭐 특허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그 단편적인 거는 많이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뭐 보면은 이제 특허라는 거가 어떻게 우리가 이게 실제로 보면은 뭐 기업의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특허 소송을 상대방이 자기 거를 이렇게 침해하면 특허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방어의 목적이거나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 특허라는 것이 굉장히 금융적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제가 한국에 어떤 그 TV 그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그 TV 드라마의 이름이 지금도 하고 있는 넘버스라고 하는 건데 이 넘버스가 이제 회계법인의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그게 사실적으로는 맞지 않은 경우인데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기업을 이제 그 프라이빗 에쿼티 그 사모펀드가 이제 기업 사냥꾼이 기업을 이제 좋은 기업을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을 이제 싸게 사들여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대주주가 돼서 이제 기업을 장악을 한 다음에 이 기업을 이제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이제 이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펀드들이 많이 쓰는 수법인데 그걸 이제 악의적으로 활용하면 이제 기업 사냥꾼이라고 하는 거고 좀 더 이제 미국과 같이 이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서 이제 기업이 제대로 활동 못하는 기업을 이제 인수해서 그거를 이제 제대로 리컨스트럭션 해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이제 기업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거를 이제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 사냥꾼들이 많이 노리는 기업들이 많죠.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몇 개의 경우도 있었고 제가 그런 기업 사냥꾼에 휘말려서 제가 거기에 이제 이용을 당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 여기서 기업 사냥꾼은 이제 기업을 인수를 합병을 하면서 기업의 특허만 싹 남겨놓고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의 특허를 뭘로 이용하냐면 여기 이제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중요한 뭐야 재산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뭐 내가 재산을 물려주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면 뭐 그거를 이제 뭐 갖고 이제 뭐 세금을 낸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특허를 갖고 이제 뭐 기업의 특허 실시권을 갖다 빌려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얻겠는데 그건 실제로 맞지는 않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금융기법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특허를 갖고 활용해서 라이센싱을 해서 로열티를 받는다는 개념이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거지만 물론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제 한국 특허들이 이렇게 많은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해요. 되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 가치를 인정받는 데는 미국인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특허를 특허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를 사고 팔거나 라이센싱하거나 특히 이제 특허를 갖고 소송 걸었을 때 법원에서 이제 그런 특허 소송에 대한 배상금이나 이런 것들의 금액이 미국이 가장 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한국의 특허들이 그렇게 가치를 못 갖고 있는데요. 이 특허의 가치라는 게 결국에는 이 특허가 얼마만큼의 돈으로서의 환산 가치가 있냐 하는 거고 그 환산 가치를 인정했을 때에는 우리가 특허를 일반적인 자산과 같이 그거를 갖고 특허를 실시권을 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이 은행에 가서 뱅크 론을 받으세요. 우리가 debt financing.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그 특허를 갖고 담보로 맡겨서 그 특허 자산을 갖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낸싱 어려운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에쿼티 파이낸싱도 가능하죠. 이제 에쿼티 파이낸싱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STO 개념인데요. 그 특허를 갖고 특허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해서 근데 이 담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원금을 갚을 필요는 없고 이제 내가 미래 수익을 올리는 거에 대한 에쿼티를 투자자들이 가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뭐 특허를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특허를 갖고 이제 스핀업을 시켜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특허 갖고 이제 파트너십도 맺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허 갖고 이제 뭐 새로운 상품에 대한 경쟁 우위도 갖고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특허를 기업의 자산으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죠. 심지어 미국 제가 볼 때 미국은 한국보다는 확실히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거는 뭐 제가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가 갖고 있는 아까 얘기한 S&P 500의 이 90% 중에 80, 30%에 해당하는 거의 기업 자산의 뭐 25%,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특허 자산을 이렇게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는 거는 제가 꾸준히 제가 고민했고 제 나름대로 시도를 했었던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은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쪽들을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에 대한 거를 대부분의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요. 제가 이런 특허에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허를 제 사업으로 해서 그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제가 이제 미국에 그 이민을 와서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의 보스턴에 이민을 왔을 때가 이제 한 18년 전이고요. 2005년도에 와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그 초빙 교수로 한 2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제가 특허를 특별하게 제 사업이나 제가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제가 물론 이제 기업에서 뭐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는 거에 이제 책임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 특허도 있었고 제가 발명자로서 특허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가 특허를 어 어떤 분이 좀 제가 소음이 잠깐 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제가 특허를 가지고 이제 뭐 제가 발명자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제 밑에 이제 특허 부서가 있어가지고 이제 특허를 담당하는 그 디렉터가 저한테 뭐 특허를 냅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디렉터가 되게 보통 이제 한국 같으면 이제 변리사들이죠. 그래서 변리사들이 하면 그러냐? 뭐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정도였지 제가 뭐 특허를 실질적으로 들여다본다거나 뭐 실적인 뭐 그렇게 뭐 특허에 대해서 뭐 이걸 활용해 보겠다는 관심이 없었고요.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우일 거예요. 자기가 특별히 특허를 갖고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허가 자기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를 대, 대, 음, 이런 거를 빼고는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저처럼 특허라는 걸 알고 있고 뭐 특허가 어떤 제가 그 자기 역할에 따라 가지고 저처럼 뭐 CTO 역할을 하면 특허를 관장하기도 하고 해서
특허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특허를 특별하게 뭐 이거를 기업의 자산으로서 뭐 활용을 해보겠다는 그런 롤을 역할도 하지 않았고 그러한 그 경험이 없었더라고 제가 대부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계기가 된 게 이제 제가 미국에 계속 남기로 이제 그 한국에 안 돌아가고 남기로 결정을 해서 그럼 이제 미국에서 뭘 하면서 먹고 살을까? 제가 한국에서 했던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제가 정통부 공무원도 하고 그다음에 뭐 대학의 교수들도 있고 스타트업의 뭐 CEO도 하고 뭐 대기업 뭐 KT나 SK나 뭐 삼성이나 이런 데 이제 그 기술 고문 뭐 경영 고문 해가지고 뭐 사업 쪽도 했었지만 뭐 이런 특허를 어떤 뭐 미국에서의 어떤 뭐 제가 새로운 거를 시작해서 뭔가를 제 전문성을 발휘해서 먹고 살 만큼 뭔가를 뭐 미국에선 거의 학교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우연한 게 이제 그 한국에 있는 특허 쪽에 있는 회사가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이 회사의 미래 전략, 사업 전략을 짜달라고 한 회사가 이제 특허 쪽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아, 특허를 갖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구나. 그렇게 알았고, 제가 미국에 이제 남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한국과 같이 뭐 기술의 혁신이나 이런 거에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안 가고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했을 때, 아, 이 특허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88년도에 또 미국의 특허 제도를 보니까 미국에는 이제 변리사 시험이 이공계를 나오면 변리사 시험을 볼 수 있어서 이제 미국 변리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변리사 시험 보고 합격해서 이제 그러면 특허를 갖고 무슨 비즈니스를 해볼까 생각했을 때 이제 변리사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특허 비즈니스 쪽에 이제 제가 잘 하던 분야가 이제 그 한국에서 제가 주로 했던 것이 이제 정통부에서 이제 이 이동통신이나 무선통신 쪽에 이제 기술 폴리시도 했었지만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스탠다드 표준 그래서 2세대, 3세대 표준화 작업해서 뭐 ITU라고 하는 데 가서 표준화 작업도 하고 제가 표준 문서에 저희 기술을 넣기 위해서 실제 가서 그래서 표준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아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2009년도에 The fuck up, 그 dude. Damn. 미국에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자꾸 누가 이렇게 잡음을 내네요. 어떤 분인지 그 Nigga, shut 그 the fuck up. You're annoying as shit. Kill yourself, nigga. Fuck off. 어, 그, 그,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4세대 이동통신, LTE 통신에 대한 그게 이제 미국도 버라이즌이나 AT&T가 시작을 하고 한국도 SK나 그 KT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그러면 아, 이 4세대 이동통신의 표준 특허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다라고 Mute your 제가 이제 screen. Please mute. 그렇게 해서 이제 그 Yo, 미국의 shut the 표준 fuck up, bro. Damn. 그래서 미국의 이제 Shut the fuck up, dude. What are we? 여기 지금 누가 지금 여기 예, 들어온 사람들을 내보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Gotta stop, 내보내고 bro. 있는데 Honestly. 지금 어,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하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표준 특허를 분석을 해서 제가 이제 분석한 거가 제가 이제 그래서 미국에 이제 그때 이제 한창 투자자들이 이제 4세대 이동통신 쪽에는 이제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의 투자은행 중에 하나가 제프리라고 하는 여기 이제 제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인데 여기서 저한테 컨설팅 의뢰가 와서 전 세계에 있는 표준 특허를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평가를 해서 등급을 내달라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한 1년 동안 사업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표준 특허를 분석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공했는데 이걸 이제
이 포브스지에서 이 발표를 했죠. 이래서 이제 제가 분석한 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이게 계기가 됐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했는데 그 당시만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LG를 1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퀄컴을 2등, 퀄컴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이제 이 삼성을 3등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특허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첫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재산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 비즈니스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는 특허 쪽에 완전히 제 비즈니스가 거의 100%가 특허 쪽에 있었어요. 2009년, 10년, 뭐 11년 이런 정도에. 그리고 한창 이제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이제 특허 비즈니스를 많이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또 굉장히 유행했던 게 뭐냐면 그 MP라 그래가지고 그 한국도 이제 그 당시에 아마 그 당시에 신문을 보면 굉장히 MP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허 괴물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뭐냐면 이제 기업이 이제 어떤 물건이나 이 프로덕트나 서비스나 이런 거를 특허를 기반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특허만 모아가지고 이 특허라는 게 뭐냐면 이 20년 동안 이 특허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딴 사람이 이걸 침해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익스클루시브한 라이트니까 이제 이러한 그 사용료 내지 않고 이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을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특허 사용료를 받기 시작됐죠.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원래는 특허가 그런 용도인데 이제 이 사회에서는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이제 일반 기업과 같이 이제 특허를 이 혁신에 안 쓰고 그냥 특허를 딴 기업에서 이제 사오거나 뭐 특허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어서 이제 특히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한테 이제 이 사용료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크게 이슈가 되고 그래서 이게 돼서 사실 오바마가 미국 특허법을 개혁을 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창 이때 뭐 엄청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계기가 돼서 아까 얘기한 노텔, 모토로라 이런 회사 이제 그 M&A 할 때 특허 가치 평가를 제가 했었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 시기가.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의외의 제가 한국에서 했었던 거에 일부를 활용했는데 이제 주목을 받아서 뭐 굉장히 많은 뭐 비즈니스도 했었고 월스트리트에 초청도 받았었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하고 애플이 싸울 때 한국에 있는 기자들이 저를 알아가지고 항상 뭐 소송 끝나면은 저한테 관전평 뭐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한창 되다가 이제 제가 막바지에 했던 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의 그 MP, 한국이 정부가 그 주관한 MP라고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직도 있는데요. 그때 한국의 이제 정부에서 그럼 우리도 그 MP를 만들자. 그래서 이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를 만들었을 때 제가 초창기에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를 컨설팅해서 주요한 특허들을 평가를 해서 이제 어떤 특허를 할지에 대한 것도 했었고요. 제가 이제 특허를 갖고 하면서 이제 항상 했던 게 뭐냐면은 특허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자산인데 이렇게 이슈가 없으면 별로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뭔가 했냐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돈 버는 특허의 DNA라 그래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특허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기고도 했었고요. 뭐 제가 마지막에 했었던 거는 이제 이거는 한국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마지막에는 제 스스로가 이제 MP라는 걸 만들어서 특허를 한번 전 세계적으로 뭐 제 나름의 명성을 떨치는 한번 특허를 갖고 이제 특허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화할 수 있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는 다른 분들 전문가들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투자를 받아서 인벤터지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뭐 파나소닉으로부터 한 500개 정도의 특허를 인수한 적이 있는데 이 특허 평가를 제가 다 했거든요.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특허 분야에서는 꽤 많이 했어요. 제가 이런 일들 했다라는 거 모르신 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하고 이제 제가 또 특허 쪽에서 했던 게 뭐냐면 특허를 이렇게 소송 걸고 뭐 라이센싱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혁신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냐 그래서 제가 이런 것까지 해서 제가 프라이빗 equity 사모펀드를 만들려고 제가 리퀴다스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제 다른 이제 투자 전문가들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요지는 이거였었어요. 뭐 여기 이제 많이 자료들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캐피탈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만드는데 이 사모펀드는 뭐를 하냐면은요.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 뜨는 기술이 IoT라고 하는 기술이었는데, 그래서 IoT에 있는 특허에 이 비즈니스 할 만한 모든 영역에 대한 특허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아이덴티파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 와이어리스 센서, 뭐 텔레메트리, 텔레매틱스, 뭐 로케이션 베이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요즘에 메타버스 얘기 많이 했는데 AR 기술 나오죠. 제가 벌써 이제 2015년도에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뭐 스마트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요새 한국에 그 크라우드 데이터 센터 많이 하죠. 제가 이런 것들도 이미 다 2015년에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특허를 갖고 이렇게 여러 제가 이제 전부 전 세계에 있는 특허를 다 서치해서 이 IoT 비즈니스의 기술 혁신할 수 있는 모든 특허를 다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한 200개 정도를 아이덴티파이를 해서 이걸 갖고 우리가 뭘 하냐면 이제 이거에다가 기술을 더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걸 뭘 어떤 쪽을 했으려고 했냐면은 이제 이미 IPO 된 기업,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런 데 올라간 기업들이 올라가가지고는 되게 이제 혁신을 못 해가지고 이게 막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퇴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면 이제 되게 이제 저도 많이 해봤지만 이제 되게 우회 상장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기업을 M&A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알맹이를 딴 기업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우회 상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들은 이제 우회 상장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회 상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이제 우회 상장 대신에 제가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를 만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했었냐면 이 기업에다가 아예 혁신의 플랫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냥 기술을 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다 만들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특허를 어콰이어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기술을 더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미국의 스탁 마켓에 있는데 이제 빌빌거리는 회사들한테 혁신의 플랫폼을 주자 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한 3년 동안은 미국으로 한 5천억 정도를 펀드 레이징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실패를 했죠. 뭐 하여간에 뭐 이렇게 제가 이런 트라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모펀도 있고 제가 뭐 최근에 이제 AI와 관련해서는 이제 카이스트의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AI, 뭐 블록체인, 뭐 IoT 특허를 전부 다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특허 경쟁력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는 제가 했던 것 중에 이제 IAM이라고 인텔렉츄얼 애셋 매니지먼트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이 아이 이쪽에 특허나 이쪽 지식 재산하는 쪽에는 포브스지아 같은 유명한 저널이고요. 제가 아마 여기 한국 사람은 처음으로 제게 여기 기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연구한 메타버스에 관련된 특허에 대한 거를 특집으로 실어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허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업이 앞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할 거냐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애플의 특허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아마 제가 예측한 걸 보시면 최근에 애플이 발표한 헤드셋이 있어요. 고글 있죠. 애플 그래스라고 내년도에 이제 시판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부분의 기술을 제가 다 예측을 했었어요. 뭐 등등등등 뭐 자기 자랑인 것 같지만 제가 꽤 컨트리뷰션 했거든요.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제가 특허를 갖고 이제 여러 가지 특허 경영할 수 있는 툴도 제가 실질적으로 다 개발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코딩도 AI 코딩 능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개발해서 이것의 리미테이션이 뭐냐, 뭐 챗GPT 나오기 전에 이미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챗GPT가 갖고 있는 게 우리가 GPT 모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GPT 버트 모델 이게 다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가 하는 건데 이미 이런 모델들은 이미 챗 GPT 전에 나와 있었고 저는 그 전에 이제 챗봇 개발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은 제가 선행적으로 다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리미테이션도 알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특허라는 거를 이걸 좀 더 진짜 이게 가치가 있는 거고 그걸 제가 잘 알잖아요. 이런 제가 많은 시도를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그것의 한계도 알고 이것이 어떻게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관심 가졌던 게 이제 일단은 특허 경영을 잘해서 이런 가치 있는 특허를 만들어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제가 또 아까 얘기했던 개별적으로 특허를 개발해서 뭐 메타버스 특허도 제가 발명자라서 특허도 개발했었고 등등등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요약을 하면 특허를 갖고 특허 경영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특허를 갖고 특허를 명세서 쓰는 것들도 변리사들이 뭐 주로 하던 것들도 이제 특허 이 챗GPT 가지고 제너레이티브 AI를 쓰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특허에 대한 조사나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가치 평가나 이런 것들도 AI로 할 수 있다. 이거 쑥쑥쑥 넘어갈게요. 제가 뭐 이거 빠른 시간에 설명을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적으로 뭐 이렇게 해보면 특허 갖고 명세서도 쓸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어나더 비즈니스인데 여기에 파운더가 저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한국 시장에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달라 해서 제가 이제 특화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번 제공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한국에는 여러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로펌이나 아니면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 제가 한국에 와서 최근에 이제 많이 했었는데 아마 뭐 그냥 이렇게 이제 이런 솔루션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이거를 뭐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정도까지 해서 특허에 AI를 적용해가지고 특허 가치 평가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하고 제가 한국 대표이기도 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는 이제 뭐 이거를 파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좀 더 좋은 한국에 있는 특허를 좀 더 가치가 있는 특허를 개발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없어가지고 뭐 보니까 그 오픈 AI의 그 챗 GPT가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이 특허가 구글의 특허를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구글 특허를 다 침해하거든요. 사실 구글이 알고 있는데도 사실 침해 소송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구글에 대한 평가도 해봐가지고 이 툴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것도 제가 확인했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뭐 삼성 같은 게 굉장히 관심 있는 건데 삼성에 있는 예전에 그 IP 센터장이 나와가지고 삼성을 소송을 걸었거든요. 뭐 거기에 사용된 특허의 품질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LG 특허 전체 막 그 굉장히 많은 특허들을 갖다가 전체 가치 평가도 해봐가지고 사실 제가 사실 요번에 LG 특허 쪽에 LG 프로모션을 하려고 제가 LG하고 굉장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LG를 1등으로 해가지고 제가 LG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IP 센터장 예전에 계시던 두 분을 굉장히 제가 친분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좀 만나려고 했었는데 서로가 좀 휴가철이라서 못 만났는데 제가 다음에 가면 LG한테 이런 프로모션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만들었던 거고요. LG 특허 전체를 같이 평가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LG 특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제가 이제 기존의 그 기법들로 해서 트라이를 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요지를 이제 여태까지 한 설명을 드리면, 특허라는 것이 제가 이제 기술 개발이나 사업 전문가로서 봤을 때에 활용하던 것 이상으로 제가 특허관 전문가로서 입장에서 굉장히 활용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특허를 갖고 이러한 그 기업이 그 금융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 같으면 뭐 시리즈 A, B, C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기업이 활동을 하고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제 주식시장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담보 가치를 갖고 이제 뎨 파이낸싱 하거나 뭐 채권을 만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이 자금을 그 기업의 그 기업 활동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허가 갖고 있는 성격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하기에끔 좀 어렵게 만들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양쪽을 다 잘 알다 보니까 아 언젠가는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아까 굉장히 많은 트라이얼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제가 이런 생각하는 거 제가 요즘에 사실 이제 한 한국에 최근에 갔다 온 다음에 한 제가 요즘엔 좀 휴식 기간이거든요. 이제 8월달에 본격적으로 뭘좀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리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아마 제가 특허에 대한 거를 아마 여태까지 했던 걸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앞으로 될 것 같고 그런 거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이 STO라는 거가 특허를 금융적으로 활용하는데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 뭐 그런 거를 갖고 있어서 오늘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STO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한국에서 핫 이슈죠. 왜냐면은 STO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년 전에 저 미국의 STO 갖고 한국에 가서 세미나도 한뭐 네다섯 번 했었고 한국 기업을 갖고 이제 미국에서 STO를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도 했었었는데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그 자기 공약으로 하면서 이제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STO에 대한 입법을 만들어서 뭐 요즘 얘기가 이제 금년 안에 입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STO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시크릿 토큰 오퍼링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산을 자산을 증권화하고 그거를 토큰화 해가지고 그거로부터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토큰 증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토큰의 형태를 진 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고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토큰화하고 증권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퍼링이라는 거예요. IPO 같이 그거를 그 투자자들한테 이걸 오퍼링하고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고 이거를 그 우리가 얘기하는 증권 시장, 우리가 이제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하는 증권 시장, 트레이딩 마켓에 내놔서 이것들을 사고 팔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증권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STO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이 앞으로의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은 전부 토큰화가 될 것 같고 증권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이게 이벤트가 될 거라는 거고요. 제가 이거는 많이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어나더 비즈니스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요번에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게 이제 그 제가 미국에서 토큰 증권 그룹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런 그 토큰 증권 하는 그 전문가들 그룹이 있는데 제가 여기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국과 최근에 이제 아시아 사업 총괄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기에 관련된 이제 한국의 사업 프로모션 하면서 이제 한국 법인 만드는 일도 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든 이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뭐 한국하고의 이제 협력 관계라든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관심 두고 있는 게 이제 KK라는 사모펀드거든요. 이 사모펀드 요거는 이제 헬스케어 쪽 사모펀드인데 이제 그런 거 헬스케어 쪽에 관련된 기술 혁신 쪽에 투자하는 쪽인데 여기가 일부를 이제 STO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펀드도 STO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 정 회장님 나타나시면 이제 끝날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쭉쭉 훑어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제가 4년 이제 투자했던 거는 이제 이런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있었고 뭐 이런 그 필리핀에 있는 그 관광단지, 부동산, 뭐 광산도 했었고요. 지금도 한국도 뭐 부동산 굉장히 뭐 조각 투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으면은 한국하고 좀 법제가 틀려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통적인 IPO 방식을 안 쓰고 이제 그 뭐 생략하는 방식을 쓴다는 거 이게 나중에 자료를 보세요. 미국에 이제 STO로 관심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일사천리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법이 틀려요. 미국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거를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다. 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는 한국의 전문가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제가 한국에 만든 토큰 증권 코리아에서 이런 일들을 주로 이제 다루기 위해서 지금 다른 전문가들하고 제가 이걸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한국하고 미국은 틀린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제 한국은 굉장히 법제화하면서 그 토큰 그러니까 STO의 범위를 굉장히 축소를 많이 시켜놨는데 미국은 그 범위에 리미테이션이 없고 그 펀드레이징하는 리미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하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한번 트라이를 하고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 STO가 가능한 게 미국만 일본 가능하고요. 홍콩 가능하고 싱가포르 가능하고 가능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화를 하시라라는 게 제가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제가 관련해서 특허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이 뭐 이제 IPO, WIPO라고 해서 이제 월드 인텔렉츄얼 오거니제이션에서 이런 데서도 지금 이제 이 인텐저블 에셋 파이낸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특허 자산이 갖고 있는 이, 이, 이 금융적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이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굉장히 이 디피컬티가 굉장히 디피컬티가 큰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특허 자산을 할 적에 이제 STO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 유동화라는 얘기를 많이 리퀴디티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이 가장 유동성이 높죠. 바로 가서 바꿀 수 있잖아요. 가치 있는 걸로. 근데 이제
이게 유동화의 관점에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증권, 그 다음에 유동화가 이제 뭐 우리가 부동산 이게 쭉 가면 특허가 아마 가장 유동화하기가 힘든 자산일 거예요.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유동화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STO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유동화가 안 되면 첫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세컨더리 마켓 아까 얘기한 증권 시장에 내놔도 이게 이 증권에서 서큘레이션이 잘 안 돼서 이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토큰을 만들고 증권을 만들어 가지고 뭐 플랫폼에다 올리고 뭐 이렇게 뭐 하면 이게 제대로 뭐 투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아는데 제가 양쪽의 전문가다 보니까 적어도 양쪽의 전문가인데 STO 전문가이기도 하고 특허 전문가이기도 한데 제 나름대로 이거를 못하면 남이 누가 뭘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죠. 제가 못하면 남이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 특허를 갖고 어떻게 이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냐는 플랫폼도 개발을 해봤고요. 최근에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걸 오프라인 이노베이션을 해서 특허가 자기네들의 주요한 기업의 어떤 활동에 필요한 특허뿐만 아니고 여유 특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놈들 아까 제가 ITO 모으듯이 각 사업별로 모아가지고 이거를 특허 풀을 만들고 이 풀을 STO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STO를 할 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유동화를 줘야 되거든요. 유동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이게 어, 자발적인 방법과 강제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발적인 방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웹3에서 얘기하는 다오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오에 이 특허를 활용할 사람, 특허를 제공할 사람 등등, 인베스터 등등들을 그러니까 웹3에 있는 다오로 모아서 여기서 자발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토큰 이코노미를 만들어서 돌리자라고 하는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좀 강제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그 뭐 국가나 아니면 이러한 기업들이 어떤 그 펀드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펀드를 조성을 해서 펀드를 여기다 인풋으로 넣어서 자산 유동화나 이런 것들을 좀 인위적으로 푸싱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 둘 다 제가 생각했을 때의 실현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힘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뭐 헬스 이쪽뿐만 아니고 제가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노베이션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좀 성공했다라는 건 이제 한국에 있었던 예전에 UCT 제가 창안을 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시키려고 했었고 적어도 뭐 사업화를 시켜가지고 뭐 적어도 한 1조 정도의 시장 형성을 만들어 봤던 거 그거 빼고는 제가 이렇게 큰 스케일의 뭔가를 아까 얘기했던 뭐 포브스지나 이런 데 했던 거는 있지만 이런 라지 스케일의 것들은 제가 성공을 못했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성공을 시키려면 이게 이러한 뭐 우수한 뭐 이런 기획이나 뭐 기술적인 요소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게 이거를 성공시킬 수 있는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한국에서 UCD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가 정통부 출신이고 공무원들도 잘 알고 기업도 잘 알고 그리고 시대적인 이슈에도 맞고 사람들의 이익에도 맞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다 믿고 따라줘서 저를 내 힘을 줘가지고 밀어붙이니까 됐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가려면 사람들의 파워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런 우수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해봐서 여러 전문가들 하면 분명히 좋은 것들은 그림을 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실행력이 없으면 성공을 못 시킨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휴가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같이 한번 뜻이 있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TO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현재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그 다른 이유로 해서 지금 펀드레이징 쪽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다른 프로젝트를 지금 몇 개 맡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이런 펀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미국도 굉장히 고전을 해요. 특히 스타트업들이. 근데 그러한 경우에 지금 펀드레이징이 지금 예전에 있는 이 전형적인 이 시리즈 A, B 이런 경우를 따라가는 벤처 캐피탈 펀딩이 굉장히 지금 힘든 시점에
어떻게 보면 STO가 얼터너티브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뭐 몇 개 한국 회사들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저도 몰랐던 경우는 이제 되게 한국에 있는 아까 특허 관리도 잘 못하지만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에 있는 CEO들이 그 주식 관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되게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시리즈 A에 갈 때는 되게 이제 그 마켓에 들어갈 텐데 되게 시리즈 A가 굉장히 중요할 때 여기에 이제 딜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미국 같으면 이제 한국과 미국이 좀 틀린 게 뭐냐면 미국은 밸류에이션 캡을 해요. 밸류에이션 캡이 뭐냐면은요. 내가 시리즈 A를 받을 때 주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식 실시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밸류에이션 캡이 만약에 내가 우리 기업 가치가 뭐 300억이다 그러면 내 300억 가치에 해당하는 거를 네가 우리한테 줘서 언제 이제 실시권을 주는데 우리는 그때 지분을 주거든요. 받을 때. 이제 한국하고 좀 이제 이 주식 구조가 틀린데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지분 관리를 잘 못하면 시리즈 A를 받았을 때 이제 오너의 파운더의 그 주식 비율이 낮아져요. 굉장히 낮아지면 시리즈 B를 받을 때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돼요. 그리고 최근에 뭐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난 게 뭐냐면 한국의 이제 관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투자를 받을 적에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를 받을 적에 전 투자자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거를 그 투자 계약서에 쓰겠어요. 굉장히 미국에선 그런 게 그런 게 이제 한국에서는 투자를 받을 때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투자자들은 벤처 캐피탈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미국에서 봤을 때는 비합리적인 운영들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STO가 어떤 방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STO는 기업의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에쿼티를 주지 않거든요. 이 STO가 주는 에쿼티는 수익 지분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주주로서의 어떤 기업형에 차는 주주권에 대한 그런 권리를 주지 않는 순수하게 기업의 영리 활동으로 나온 수익에 대한 지분만 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로 관점했을 때 굉장히 좋은 거고 특히 특허 자산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앞으로의 수익 모델을 생각할 때 특허가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제가 오늘 한다 그래가지고 뭔가 특별하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계기가 돼서 한번 특허라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테이크홈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 마치고 우리 저기 정 회장님이 이제 뭐 Q&A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받은 느낌으로서는 여태까지 엄청나게 그 시행착오를 겪었었던 이 특허 부분이 이제 STO로 꼽힐 수 있는 아마 좋은 기회가 저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오늘 저는 그 부분을 봤고요. 아까 한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내쫓았는데, 어, 우리 김관도 교수님 임무하시는 제가 모르고 김영인 교수님 이제 이런 부분이 설명을 나왔는데 우선 제가 김영인 박사님이 애플의 비전 프로토콜가 어떤 부분인가요? 이렇게 질문 나오셨어요. 이근호 어, 어, 박사님 애플의 어디에 비전 질문에 프로 있어요? 예? 예, 저 채트에 채팅에 있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지금. 어디 앞에서부터 보나요? 뒤에 아니면은 뒤에서 뒤에만 보면 돼요. 앞에는 헛소리. 애플의 비전 특허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아, 애플의 비전 프로 특허는요, 어떤 부분이 아니고요. 애플 비전 특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거기 보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홍채의 움직임을 따라 가지고서 얘가 컨트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컨트롤을 사람의 이 홍채를 보고서 이게 자기가 이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특허의 기술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애플이 그 기능으로 나왔던 것들이 이제 특허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 자료를 보시면은요, 그 특허 번호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기능이 뭐다라는 게. 그래서 그 비전 그 애플 프로 그 뭐야 그 비전 그 프로에서 나오는 그 기능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애플이 여태까지 특허를 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로 이렇게 기능을 보시면은
이 실질적으로 이제 기능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타임드 스토리지만 제가 이거를 벌써 2년 전부터 이거를 제가 분석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한 2년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애플이 언제 이런 그 XR 디바이스를 내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보는 게 뭐냐면 이게 특허를 활용하면 어떤 기업이 미래에 어떤 제품을 낼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됐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그걸 증명한 거죠, 제가. 2년 전에 이미 이거를 한 거니까. 뭐 2년 전에 제가 얘기에 떠들 때는 아무도 안 듣죠.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아니 특허가 이래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하면 제가 굉장히 막 미리 다 하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들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제가 설명하죠. 나 했잖아. 그럼 그때 그러냐? 이러고 말죠. 근데 원래 제가 왜 선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저도 기술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제가 기술 컨퍼런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제 뭐 기술 컨퍼런스를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착각이 아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컨퍼런스 가는 경우에는 이제 제일 많이 가는 경우 뭐냐면 사실은 이제 사람 알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저기에 무슨 메타버스, 뭐 AI, 뭐 이렇게 컨퍼런스 뭐 삼성동에서 한다면 거기 가는 대부분의 목적이 사실은 지식을 얻으려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제 거기 가서 네트워킹 하려고 한다. 그건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무슨 뭐 삼성에 누가 나와가지고 뭐 어떤 신제품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럼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기술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걸 절대로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죠. 거기 가가지고 뭔가 기업의 어떤 새로운 걸 얻는다라는 그 기대를 하는 거는 그거는 착각인 거죠. 우리가 뭐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과 뭐 네트워크의 명함을 주고받는 이런 그런데 그런 정보를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특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허는 특허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면은 여기에 unobvious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자명하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이노베이티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새로운 거, 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임플리멘트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벤션 자체가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가 구체적으로 이게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이게 이제 이네이블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런 조건들을 물론 이거를 뭐 심사관들이 다 그거를 알아가지고서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건 이제 another story지만 특허가 갖고 있는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특허를 활용 제가 특허를 굉장히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이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어떤 기업이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걸 알 때는 특허 정보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허를 그런 면에서 활용하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논문을 쓰는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출원 경우는 특허를 우선적으로 출원합니다. 우리 김관도 교수님 그 질문은 나중에 우리 따로 우리 한국에 이 특허 전문가들이 많고 그 변리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때 우리 아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맨 예. 마지막에 특허 경영 사례 우리 맨 마지막으로 한번 좀 좋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허 경영 사례요? 특허 경영 사례는 그러니까 특허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는데요. 되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동적 입장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LG 같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영위하는 이제 이 사업이 없으면 되게 이제 특허를 이제 그 LG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이제 LTE 특허를 활용해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한 표준 특허를 LG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탑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지금 이제 뭐 애플하고도 해서 라이센싱 딜을 해가지고 어 제가 그 LG 그때 당시 IP 센터장님하고 뭐 한 지난달 정도에 만났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을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시크릿인데 그래서 LG가 지금 이 특허를 해가지고 애플한테 지금 라이센싱을 했다라는 거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노키아나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특허 갖고.
실제로 기업의 활동도 하면서도 특허를 갖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그 특허 경영에서 가장 그 아까 제가 사료를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서머스테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에 이런 데서 이제 온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온도 자동으로 이렇게 뭐이 히터를 켜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를 구글이 인수했는데 그 회사 구글이 인수할 때 특허가 이 스타트업인데 특허가 한 200개 정도 됐어요. 이 특허 가치가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M&A 프라이스가 그 비슷한 유형의 회사에 한 제가 알기로 한 10배 정도 받았어요. 근데 그 유사한 사례가 뭐였냐면 삼성이 인수한 스마트싱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여기 스마트홈 하시는 좀 세요. 스마트싱스라는 회사를 알 거예요. 삼성이 세요. 인수했는데 삼성 인수 가격의 10배를 줬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스마트싱스는 특허가 그 당시 하나도 없었고 이 회사는 특허가 한 200개 정도 있었다. 거기서도 굉장히 특허 경영의 차이가 나고요. 뭐 굉장히 많은 그 뭐 특허 경영 사례는 있고요. 이제 아까 그 질문 그 국내 특허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사례를 얘기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권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가출원이라 그래가지고 특허를 출원하기 1년 전에 그 특허를 이렇게 출원하고 이제 심사를 안 받고 출원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더 개발을 해서 출원하는데 제가 이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을 이제 가출원을 시키거든요. 이제 가출원은 출원 비용도 싸고 그다음에 부담 없이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제 그런 경우가 하나의 제가 실례를 들면 제가 아직도 뭐 제가 이제 여러 회사 스타트업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 여러 가지 그 C자 되는 그 거를 많이 맡아요. 그래서 제가 뭐 CEO, CTO, 뭐 CSO 근데 이 회사는 저한테 COO를 맡아달라고 하는 특이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제 그 3D 그러니까 3D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그런 걸 해서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저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개발도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이 회사에 할 때 보니까 아직 개발에 이런 거는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특허 개발부터 하자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나와 같이 만들자라고 해서 제가 그걸 해서 가출을 해줬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뭐 제대로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 회사를 어콰이어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지금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만든 특허예요. 그래서 이 회사 CEO가 불이 났게 제가 제 비용 들어가도 특허도 내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CEO가 불이 났게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 회사에서 특허 낸 거 있느냐 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다 줬었어요. 이게 이게 CEO들이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너 나중에 봐라. 너 지금 개발한 거 하나도 없고 뭐 없는데 너 나중에 내가 단연컨대 너 이 특허가 너한테 엄청난 효자노를 할 거는데 뭐 개뿔 특허 비용도 안 내가지고 제가 특허 비용도 내주고 제 돈으로 다 해서 나중에 너 잘 되면 나 주식 주는 걸로 그거는 계약을 했거든요. 그 주식 나중에 뭐 M&A나 뭐 엑시트하면 5% 제가 받는 걸로 계약서 쓰고 제가 도와줬었는데 지금 그런 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쓴 특허 갖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가출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두시면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허를 굉장히 그 가치 있게 좀 여겨주십사 하는 거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많이 특허에 대한 가치를 많이 인정을 하는데 한국 같으면 뭐 제가 솔직히 까놓고 한국에 계신 분들 특허를 별로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게 제가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래요. 전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뭐 특허 얘기하면 별로 대응을 안 해요. 왜냐면 특허를 대하는 태도들이 저는 못마땅해 여겨서 저한테 뭐 특허 얘기하면 저한테 특허 사달라면 전 특허 받지도 않아요. 저는 뭐 그 비즈니스도 안 하고 그 특별하게 진짜 특허를 갖고 소중히 여겨서 개발을 하고 이걸 사업에 쓰고 앞으로 펀드레이징하고 하겠다는 특허만 제가 받아서 제가 직접 쓰고 개발하고 특허 내주고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저한테 특허 뭐 미국에 출원하려면 저는 다 노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좀 생각을 바꾸시고 제가 미국에서 사례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허가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한국 특허도 내지만 미국 특허,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 특허 가치가 있으니까 특허를 내시고 그다음에 이미 특허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기대를 거는 게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너무나 한국에 대해서 뭐 저도 잘 알고 있어서 실망도 많이 하지만 또 좋은 게 뭐냐면 또 한국은 또 이 미국에서 안 되는 거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UCT 같은 거 미국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못 하는 이런 게 이게 국가가 나서고 막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거를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생각 못 하는 거를 한국에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는 사실 이 글로벌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중요한 한국의 어떤 그 중요한 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DNA예요. 하지만 한국이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국을 계속 갔잖아요. 그죠?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못하는 거를 한국이 할 수 있다라는 저는 아직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제가 예, 뭔가 이제 하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되면 발표를 해드릴게요. 뭔가 UCT2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국에 가서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날 때가 됐고요. 좀 더 관계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은, 나름대로 제가 연결을 우리 카톡방에, 우리 STO 카톡방에 한 22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시면 좋겠고, 우리 이근호 박사님은 휴가 마지막인데 아주 이렇게 보스턴에서 오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객들은 좀 골라가지고 그 특허고 이 가치를 아는 분하고만 얘기해야 돼요. 모르는 분하고 가서 얘기해봐 이게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필터링 역할은 제가 좀 해드리도록 기술 독립군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스턴에서 우리 해주신 우리 이근호 박사의 큰 박수 함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